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기존의 계획은 미국 전고체 전지 기업인 퀀텀스케이프 관련 영상을 하나 더 만들려고 했는데요. 오랜만에 퀀텀스케이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런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있더라고요. 퀀텀스케이프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이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2021년 3월에 업데이트된 것인데요. 전고체 전지 분야에서 글로벌하게 핫한 기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에 있는 기업을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전고체 전지를 상용화하려는 글로벌 기업의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개별 기업에 대해선 차후에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도요타, 프롤로지움, 아이오닉 머티리얼즈, 삼성, SES. 이 기업은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기업이고요. SK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솔리드 파워, 퀀텀스케이프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워낙 핫한 기업들이니 차후에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다룰 계획이니 오늘은 전체적으로 간단한 리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기업들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비교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분리막입니다. 보통은 고체 전해질로 구분하는데 퀀텀스케이프에서 의도적으로 분리막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고체 전지에서는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의 역할까지 하므로 분리막 부분에 고체 전해질의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독일 야넥그룹에서 16년에 네이처 에너지에 게재한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의 그림은 기존의 액체 전해질 기반의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가운데에 분리막이 보이시죠? 하지만 전고체 전지로 가면 분리막은 없어지고 양극과 음극 사이에 고체 전해질 막이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 막이라 하면 그림에서 연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작은 고체 전해질 입자들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왼쪽의 전고체 전지는 음극이 리튬 메탈 기반이고요. 오른쪽의 전고체 전지 형태는 왼쪽의 음극이 그래파이트 기반의 전고체 전지입니다. 실제로 고체 전해질은 전극 부분에도 분포하게 됩니다. 해당 그림에서는 진한 노란색으로 표시되었는데요. 흔히 고체 전해질 막이라 하면은 전극 부분에 분포되어 있는 고체 전해질이 아니라 전극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연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고체 전해질 막이라 합니다. 이러한 고체 전해질 막은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전해질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분리막의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음극입니다. 차세대 전지로 각광받고 있는 전고체 전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음극에 리튬 메탈을 쓸 것인지 또는 현재 액체 전해질 기반에서 널리 쓰고 있는 그래파이트나 실리콘 그래파이트의 혼합물인지 그것이 전고체 전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전지로 가려는 이유는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함입니다. 왼쪽 그림처럼 리튬 메탈 기반의 전고체 전지가 실용화된다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과 같이 그래파이트 음극을 쓰게 된다면 배터리 성능, 즉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메리트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극에 실리콘을 쓰게 된다면 실리콘의 매우 큰 부피 팽창률은 전고체 전지에서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 그리고 산업에서 리튬 메탈 혹은 무음극 형태로 셀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택 수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배터리 단일 셀의 용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스택 수가 클수록 셀 용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은 배터리 수명입니다. 배터리에서 초기에 발현하는 용량 대비 80% 이하로 성능이 떨어지면 수명이 끝났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수명이 1000사이클이다 라고 하면 1000회까지 충전과 방전을 거듭해도 첫 사이클에 발현하는 용량을 8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류 밀도입니다. 이것은 충전 방전하는 속도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전류 밀도가 높을수록 배터리의 효율, 용량, 수명 등 모든 성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높은 전류 밀도에서 배터리가 원활한 성능을 발휘해야 우리가 원하는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전기차에서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죠. 여섯 번째는 테스트 온도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테스트 온도는 상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용화 시에 배터리 작동 온도가 상온이 아니라면 배터리 온도를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용뿐만 아니라 배터리 팩 레벨에서 에너지 밀도 손실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용화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고체 전지는 대부분 상온을 목표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압력 조건입니다. 전고체 전지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 사이사이에 원활한 접촉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셀 제작 시에도 높은 압력을 가하여 입자 간의 컨택을 물리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은 셀 제작 공정 시에도 있을 수 있고 셀을 구동할 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액체 전해질 기반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없던 공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설비, 공정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지타산을 따져봐야 하는 조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하는 배터리는 실용화 측면에서 그만큼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고체 전지의 중요한 조건 7개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 각 기업은 어떠한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퍼레이터, 분리막, 즉 고체 전해질의 종류입니다. 전고체 전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분자계가 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는 도요타와 삼성, 그리고 솔리드 파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화물계는 퀀텀스케이프가 있고요. 프롤로지움은 산화물계의 액체 전해질을 첨가한 형태로 흔히 반고체라 부르는 그런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리 산화물계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산화물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 기업을 일일이 팔로우업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오피셜리 산화물계다 이렇게 공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산화물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폴리머 쪽으로는 아이오닉 머티리즈와 SE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인 음극을 보겠습니다. 도요타와 프롤로지움은 카본과 실리콘, 즉 그라파이트와 실리콘, 도요타와 프롤로지움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리튬 메탈 기반입니다. 일본 도요타는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서 기존의 그라파이트를 그대로 사용하여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라파이트 기반으로 상용화를 하고 추후에 리튬 메탈로 갈 수 있지만 우선 그라파이트계를 사용하여 먼저 시장에 내어놓을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프롤로지움 같은 경우에는 반고체 형태이며 여기도 도요타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로 가면서 양극과 음극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전해질만 바꾼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충분한 성능을 향상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며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리튬 메탈을 쓰려는 움직임입니다. 또는 무음극 형태로 가고 있죠. SES라는 기업은 전고체 전지보다는 리튬 메탈 전지 쪽으로 더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차세대 전지는 대부분 리튬 메탈 기반이기 때문에 리튬 메탈을 다룰 수 있는 기술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튬 금속은 셀 구동 시에도 많은 문제를 유발하며 공정 시에 핸들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용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튬 금속을 건너뛰고 무음극 형태로 셀을 디자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건인 스택수입니다. 삼성이 2개이고요. 퀀텀스케이프가 연초에 1개였는데 현재 4개까지 올린 결과를 공개한 듯 합니다. 솔리드 파워는 22개까지 구현한 바 있습니다. 퀀텀스케이프에서 2020년과 21년 초에 수명 결과를 공유했던 싱글 레이어 파우치 셀입니다. 삼성은 양극과 음극이 2개씩 들어간 바이레이어 형태로 2개의 레이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른쪽의 솔리드 파워는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서 22개의 압도적인 레이어 수의 셀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스택 수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기업들은 스택 수를 올리고 실제 실용화에 가까운 대용량 셀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요타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는 음극에 대한 정보 이외에 아무런 결과도 오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결과를 대비로 처리하고 아무런 결과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팩트를 전달드리자면 도요타는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특허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수도 엄청나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입소문으로부터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의 선두주자일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도요타는 사실 결과를 공개할 의무도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전고체 전지로 각광받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입니다. 삼성과 도요타와 달리 스타트업 형태로 업력도 짧으며 연구만 했던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장까지 했거나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을 위해 어느 정도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있는 기업은 좀 더 투명하게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조건은 수명인데요. 수명은 전기차 기준으로 보통 800사이클 이상은 돼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프롤로지움이 해당 조건에서 유일하게 공개했던 사이클 특성은 1300입니다. 허나 다른 조건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2020년 상반기 네이처 에너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1000사이클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의 전고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링크의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솔리드 파워는 2개의 레이어일 때 250사이클, 22개의 레이어에서는 고작 30사이클에 불과합니다. 22개의 레이어 셀도 구동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퀀텀스케이프는 레이어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21년 초에는 싱글 레이어에서 1000사이클을 구동하였으며 현재 4개의 레이어에서 800사이클까지 구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아이오닉 머티리얼즈나 SES는 사이클 특성은 주목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조건은 전류 밀도입니다. 도요타와 프롤로지움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사이클 테스트에서 3.4mA/cm 제곱의 전류 밀도를 설정했고 해당 셀에서 0.5C 정도입니다. 한 번 충전에 2시간 걸리는 수준이었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전류 밀도가 3.2로 조금 더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셀에서는 1C였습니다. 한 번 충전에 1시간 걸리는 것이죠. 이는 면적당 양극 로딩의 차이 때문입니다. 참고로 퀀텀스케이프의 경우 양극 활물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당 전류 밀도의 결과 수치만 보고 비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도 아직 사이클 테스트에서 전류 밀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흔히 전기차를 판매할 때는 10에서 15분 급속 충전으로 300km나 400km를 간다느니 또는 80V 정도의 충전이 가능하다니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10분, 15분 정도로 충전이 가능하려면 전류 밀도는 4에서 6C 정도로 첫 사이클부터 마지막 사이클까지 계속 급속 충전을 해도 배터리에 큰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 추후에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은 테스트 온도입니다. 퀀텀스케이프와 솔리드 파워 그리고 아이오닉 머티리얼즈는 30도 즉 상온입니다. 반면 삼성의 경우 60도입니다. 황화물계는 일반적으로 상온보다 어느 정도 높은 온도에서 셀 구동이 더 원활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상온에서 모든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용화가 된다면 상온에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온도 부분에서 최적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마지막은 압력 조건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기업에서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의 경우 논문을 게재했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의 압력 조건이 20 정도이고요. 단위가 ATM인데요. 보통 논문에서는 파스칼 단위를 많이 쓰곤 합니다. 삼성의 경우 셀 공정 시에 WIP로 490MPa의 압력을 주어 사방에서 셀에 가압을 가하는 형태입니다. WIP 공정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SEM 이미지와 같이 고체 입자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채워지고 입자 간의 컨택이 좋아집니다. 왼쪽에 WIP 하기 전에 SEM 이미지를 보시면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라든가 컨택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고체 전해질 부분이고요. 아래쪽은 실버 카본 복합체인데요. 이 부분은 음극 쪽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쪽은 양극, 여기는 고체 전해질 막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해당 부분들이 WIP라는 공정 후에는 오른쪽과 같이 계면이 매우 치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 사이에 있던 이런 기공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WIP 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죠. 양극 부분에서도 계면이 상당히 치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 이후에 셀을 구동할 때는 2MPa의 외부 압력을 주면서 수명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20 ATM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좀 전에 사이클 테스트할 때 줬던 압력 2MPa인데요. 이러한 가압 조건을 추가하면 실용화하기에 당연히 불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압력 공정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압력 공정 정도는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재 황화물계에서는 WIP나 CIP라는 이런 장비를 쓰는 것이 매우 흔합니다. 그만큼 컴택 문제를 물리적으로 가압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전고체 전지 분야에서 핫한 기업들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해당 자료는 21년 3월에 퀀텀스케이프 홈페이지에서 정리한 자료이며 이러한 결과값의 출처는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자료이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출처 부분을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또 추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개별 기업을 다루는 영상을 제작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